자, 오늘은 주요 개사 상편의 제1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사상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위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의요 방이유치고 무리군분하니 길흉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령하니 변화이 현의라. 이런 겁니다. 1장의 이제 1절이죠. 천존지비 건곤정이 비고이진 귀천위. 그래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곤이 정해졌고, 그래서 낮고 높은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 그 안에 귀천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누차 설명을 다른 데서도 했지만 천존지비라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개사상편 제1장은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이 우주에 대한 논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우주에 관한 논이기 때문에 우주에 관한 논을 주역에서 어떻게 다루느냐를 얘기할 때, 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할 때는 상하 좌우 뭐 팔방 이 시방 전체가 다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변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주역의 입장에서는 이 우주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천지를 기준으로 한다. 무슨 얘긴고 하니 위아래 상하의 질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위와 아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펼쳐지는 질서와 아래에서 펼쳐지는 질서들 사이의 관계를 뭐 음양의 관계에서 보고, 그 음양의 관계에서 보는 것을 쭉 풀어내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서 위에서 펼쳐지는 질서의 모습 천상과 아래에서 펼쳐지는 지형의 그런 지세를 이제 이론화시킨 것, 주역의 언어로 이론화시킨 것을, 그 체계를 건곤의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사전에는 두 가지가 계속 섞여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주역론, 즉 주역에 펼쳐져 있는 괴상에 대한 해석을 위한 이론, 그리고 이 주역이 담고 있는 천지, 우주, 자연, 만물, 만사에 관한 그 자체에 관한 어떤 이론, 논이 있는 거죠. 이 두 논이, 그러니까 천지, 자연, 우주론과 그다음에 주역 자체 해석론이 계속 같이 중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곤이 정의됐다에서의 건곤은 주역론으로 보면 건곤이라는 두 개의 궤, 가장 중요한 두목궤라고 불리는 건궤와 곤궤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주론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이해하는 우주의 질서의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범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똑같이 비고이진이라는 것은 하늘의 질서가 땅에도 똑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것으로 이제 천지 자연의 이치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이 현실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만리만상들을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궤에 있어서는 주역의 궤라는 거는 6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6개의 자리, 6위의 자리가 있는데, 이 각각의 자리에 건과 곤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다.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주역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역의 본문을 딱 봤을 때 이 기호들을 어떻게 이해하지에 대한 이제 설명도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상하의 질서로 모든 걸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공간의 개념이죠.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강유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음양이 움직여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강유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주역은 보는 건데 이 강과 유라는 것은 주역론으로 치면 양획 그 자체와 음획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자연 천지론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기운과 내리는 기운 이것을 강과 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르는 기운이 강기예요. 내리는 기운이 음기죠. 유기죠. 이게 이제 양기와 음기를 말하는 겁니다. 음양을 실제로 그것이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어떤 에너지로서 드러날 때는 강유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주역에서는 양획과 음획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자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앞에서 그랬잖아요. 천존집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비고이진이라고 거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땅을 낮다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낮고 높은 것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천지간에는 계속 기운이라는 것이 왕래 운동을 하니까 일왕일래 이게 또 주역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왕일래의 원칙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 이해하시게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기운에서 오르는 것은 오히려 낮은 이 지비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하늘로 오르는 것은 강하다고 하고 저 천존 높은 곳에서 지비 낮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유하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양기라는 것은 오르려는 힘이고 음기라는 것은 내려가려는 힘이죠. 내려간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형을 만드는 거죠. 반대로 오른다라는 건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세를 올리는 겁니다. 기세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양기 혹은 강기 이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강할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새싹이 땅에서 움터서 그 싹이 딱 트이는 것. 그건 뭐냐면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방향을 결정한 것이고 동시에 지금이 오를 때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봄이 돼서 새싹이 탁 트이면 이것은 지금이 하늘로 오르는 때로구나.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로구나.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디 여린 새싹이 눈이라고 하죠. 여리디 여린 새싹이 실로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순양한 기운을 품고 순양지기를 품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게 그 새싹이 튀어서 이렇게 쭉쭉 자라서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막 벌려지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고 이러는 과정은 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던 줄기가 다시 땅으로 처지잖아요. 가지가 벌리면서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면서 열매가 땅에 닿으려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게 이제 음의 기운이고 유의 운동인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운동인 거지. 그러니까 초목 하나를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모든 기운 중에 가장 강력한 양기이면서 가장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기운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합니다. 상승지기를. 우리 인간의 몸에서. 동맥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낮은 요 엉덩이 밑에 회음에서부터 꼬리뼈를 타고 머리 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기운이죠. 내리는 기운은 인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없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몸 안으로 스며들고 펼쳐지는 거고 실제로 이 몸에 각종 장부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관장하는 것인데 인간의 음양의 기운도 그렇고 초목의 기운도 그렇고 각가지 동물의 기운도 그렇고 오르는 기운과 내리는 기운이 올라갈 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을 강하다고 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음하다고 하며 주역론에서는 그것을 양획과 음획으로 표현한다. 이게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여기에는 사실
훨씬 많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 뒤에 것으로 이제 다시 또 가름하죠. 그 다음에 동종, 유상, 강유, 단위요도 마찬가지. 여기서 동종이라는 것은 일동일정.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추는 것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끊이지도 않는 것. 그것을 동종,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동일정의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강유의 움직임이 여기서 결단된다라는 건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주영론으로 치면 양획을 한 번 긋고 음획을 한 번 그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복희 씨가 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서 양획과 음획을 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강이고 이것이 유로구나 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 유치, 무리, 군분, 기륜, 생의라는 이 문장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움직임을 땅에 드러내서 이제 이미 8괴가, 여기서는 이미 8괴가 이제 다, 뒤에 보면 8괴의 생성의 과정을 설명하지만 이제 8괴가 있는 거죠. 건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물을 보는데 이렇게 펼쳐놨다라는 건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펼쳐서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너는 무엇이, 여기고 너는 무엇이고 너는 무엇이고를 배속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속을 시키다 보면 이 배속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이거 운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8괴의 이제 방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건괴에서부터 곤괴까지의 8괴를 긋고 또 이쪽에 8괴를 그어서 64괴가 들어가는 칸을 격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격자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본래의 성질과 다르게 그것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길흉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금 배치가 되어야 될 상황이야. 그럼 안타깝지만 이건 좋지 않은데 또 이게 지금 요 사건이나 사물이 있어. 이 자체로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상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럼 참 맞춤하게 잘 들어갔네. 참 좋구나. 이런 게 이제 길흉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천성상, 제지성형, 변화현이라는 거는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은 자취만 있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취해서 볼 수 있는 물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은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은 이게 물형으로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물형으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맞춰보면 위에서 이게 이제 단적으로 무엇이냐면 사시의 변화 같은 겁니다. 사시가 변화하면서 동서남북의 별자리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이 있다. 천상, 천문, 천상을 천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천상을 우리가 기록하면 천문이 되는 거죠. 그것에 비추어서 땅에서는 동서남북 사방 팔방이 정해지고 중심이 정해지고 각각이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 사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땅이라는 걸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인식론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위해서 범주를 나누는데 인식의 다양한 어떤 그 장소들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시간에 따라서 그 각각에 들어가는 상황이 바뀌고 또 시간에 따라서 이 장소들에게 부여되는 다른 장소와의 관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의 길흉이 생한다라는 거는 배치의 문제예요. 어떤 곳에 무엇을 놓느냐의 문제죠. 순서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배치의 문제에서는 여러 개의 순서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기도 하고 여기다 놓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마지막 문장에 변화가 현의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순서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드러날 때 차례차례
바뀔 수 없는 어떤 순서가 드러난다. 우리가 이 순서를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게 사시의 변화다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 이 상황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죠. 변화가 드러남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죠.